자, 이제 국내로 가보겠습니다. 자, 바리스타. 예. 145 대 145입니다. 절묘한 숫자 같은데요? 그러게요. 정말 절묘하고 아마 여권 입장에서는 얄궂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네. 293명의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뭐 불가피한 이유로 구속돼 있거나 뭐 출장 중이거나 국회 나오기 좀 낯뜨겁거나 이런 몇 분 빼놓고 예. 293분이 나와서 147표, 147표만 있었으면 통과될 건데 딱 2표 차이였어요. 그러게요. 예. 무효표, 기권표도 3표였거든요. 물론 무효표는 부자, 그러니까 반대한다는 부자를 잘못 적었다고 보이니까 그 사람들도 반대한 거로 보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145 대 145, 기권 1표, 무효 2표 이렇게 해서 부결이 됐는데 헌정사상 헌법재판소장이 저렇게 표결까지 가서 부결된 게 처음입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인준안이 부결된 것도 처음입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네. 지금 인사, 특히 사법부 인사에 대해서 너무 독단적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데에 대한 경고. 그리고 좀 이따 우리가 다루겠지만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교각사루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거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 식약처장이라든지 벤처부 장관 이 두 사람을 너무 여권이 안 쥐고 안 놓으니까 이거에 대한 반대 의사가 여기로 갔다. 뭐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어제 풍경 먼저 볼까요? 국회에서 뭐 표결 발표 나온 순간에 굉장히 재밌었을 것 같은데요. 예상컨대. 예, 그 화면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총 투표수 293표 중 가 145표, 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서 헌법재판소장 김유수 임명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국민의 기대를 철저하게 배반한 것입니다. 네, 민주당은 정말 그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사실 이 2표 차이, 국민의당이 도와주기 때문에 충분히 될 것이다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직권상정으로 이제 투표에 의결을 했는데 원인을 뭐라고 보시나요? 먼저 말씀하실래요? 글쎄요, 이런 사안들이 보통 발생하면은 여기저기 잘못들이 있죠. 근데 우선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제 집권 여당이 어떤 안이한 태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작용을 했겠지만 저는 좀 전에도 장면에 나왔습니다만은 부결이 선포되는 순간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환호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발목 제대로 잡았다라고 하는 느낌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절대로 환호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의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소장을 두지 못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통탄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자기네들의 어떤 정당의 뜻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반대표를 던지는 거는 국회의원으로서 자유로운 어떤 행태일 수가 있지만 국가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국민과 더불어 안타까움을 좀 표해야 되는데 환호했다 제대로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언론에도 나오지만 막 포옹하고 도대체 국가라고 하는 게 이분들에게는 언제 있었는지 또 한 가지 조금만 더 지적드린다면은 지난 우리가 4년 동안 왜 이렇게 국정이 정말 엉망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본다는 거에 대해서 좀 통탄하고요. 물론 여당도 좀 안이해가지고 표 계산 잘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여러 당의 입장이 있겠습니다만은 국민의당이 지금 오늘 이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잘했느니 어떤 존재감을 부각한 게 아니냐. 또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호남에서 지금 어떤 민심이 일어날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지방선거에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네. 왜 이렇게 자꾸 반대만 하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추이를 좀 관망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그 말씀하신 대로 오랜 공백기를 지금 겪고 있는 헌법재판소장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그 순간 환호를 지르는 것은 저는 별로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이후에 당시 야당에서 보였던 태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독 어제 보인 한국당의 태도만 질타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여야 모두 수십 년 동안 당략 정치 해온 것은 우리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 우선 드리고요.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야당한테 책임을 묻는 것은 그건 좀
번지수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한국당이 김희수 후보자를 반대한 거 벌써 한 석 달 이상 반대해 왔습니다. 네. 공개적으로 반대해 왔습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바른정당이 반대한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예. 민주당이 찬성한 것도 다 알아요. 그래, 국민의당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결국 어제 의총을 열어서 크로스보팅을 당론을 결정했습니다. 각자 알아서 선택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럼 그런 상태에서 민주당이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네, 사실은 며칠 좀 늦춰서 하자고 했던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네. 한 겁니다. 그렇죠. 직권 상정해버렸네. 그렇죠. 직권 상정한 겁니다. 예, 예. 그만큼 자신이 자, 있었다는 그리고 얘기 아닌가요? 그때 155표는 확보했다고 하는 것이 네.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155 만약에 이 표가 뭐 147표가 필요한데 150표밖에 안 되는 것 같다. 이겨도 3표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러면 불안해서라도 아마 네. 조금 더 작업을 했을 거예요. 155표를 확보했다고 확신을 하니까 그렇다면 한두 표의 이탈이 있어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밀어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안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밀어붙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잘못한 겁니까? 집권당 원내 지도부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정말 면밀하게 활동도 하고 작업도 해야 되지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컨팅전시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일이 말하자면 국가 경영이라는 관점에서는 엄청난 사고가 난 거예요.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 여당에서 나온 첫 마디가 야당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건 몰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저는 어제의 이 상황은 뭐 입이 10개라도 이건 집권당의 책임이고 네. 더 나아가면 왜 협치를 안 했을까? 네. 네. 대통령이 70% 80%의 압도적인 국민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밀고 나가면 된다고 안이하게 생각한 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제가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짧게만 저도 좀 네. 부연 설명드리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지지가 지금 한 70% 물론 최근에 뭐 좀 내려갔습니다만은 70%에 육박하고 있는 대통령 지지 내지는 여권에 대한 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진짜 처음부터 이 정부가 출범한 지난 한 100일 동안 거의 초지일관 거의 뭐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까지 지금 일컬어지는 정도의 요지부동의 상태를 지금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말하면 국민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에게 좀 힘을 실어달라고 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 그것을 전혀 지금 반영하지 않는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비난 역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가 여야의 이런 식의 치닫는 장면 이런 것들은 정말로 이제 좀 불식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그럼 어제 두 분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한쪽에서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야당을 비난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촛불의 대의를 마치 자신들만 가진 거들먹댔다는 비난도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캐스팅부터 지고 있는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가요? 예. 그런데 저는 이 국민의당이 저걸 캐스팅 보트라고 해야 될지, 좀 캐스팅 보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국민의당이 당론으로 이번에는 안 돼, 이번에는 돼 이렇게 해서 전국 흐름을 영향을 줄 때 이게 캐스팅 보트라고 네. 하는데 네. 어제 국민의당은 의원 개개인한테 헌법기관으로서 알아서 판단하라고 맡겨버린 거거든요. 물론 안철수 대표의 마지막 그 의총에서의 발언을 보면 부정적 기류가 일치긴 합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부표 던지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국민의당이 각자가 알아서 판단한 것이고요. 네. 그것을 전제로 민주당에서도 국민의당이 이 39명의 의원들이 가를 던질까 불을 던질까를 면밀히 계산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결과 10표 이상의 오차가 난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했다고 봐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제대로 된 이 크로스 보팅, 교차 투표가 이 구현이 된 그런 현장이라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봐줘야 될 것인가? 이런 점이 좀 있고요. 네.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최근에 그 전술핵무기와 관련된 여론조사에서 여당과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다르게 야당의 입장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다수라고 하는 것이 조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얼마 전에 원전과 관련돼서 탈원전과 관련돼서도 원전 중단에 반대하는 말하자면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이제
국회에서 김희수 후보자에 대한 부결이 있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저는 정부, 여당, 청와대가 이게 뭔가 대통령의 지지도는 여전히 높지만 전국의 흐름이 조금 바뀌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정말 긴장감을 갖고 잘 살펴봐야 될 대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정말 실질적인 협치, 정말 겸손하게 야당과 손을 잡고 협조를 구하는 이런 식의 정치로 지금 전환을 해야 이 위기, 상당히 심각한 위기거든요. 이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점에서 일단 중지하고 원점에서 한번 전국 전반을 되돌아보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을 제가 조언하고 싶습니다. 어제 이낙연 총리도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아쉬운 것은 그렇죠. 협치다 이런 얘기 한 부분을 좀 새겨들을 정세균 필요성이 의장도 있는 그 얘기를 했거든요. 거죠. 네. 네. 자, 어제 네. 인준란의 후폭풍 몇 가지 디테일을 잠깐만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교각사로 얘기 제가 또 다른 의미가 있다 그랬는데 네. 인사 잘못하는 거를 야당 입장에서는 인준 때 풀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청문회는 웬만하면 청문회 끝나면 임명해 버리니까. 예. 이번 어떻게 보면 인준에서 이낙연 총리 때는 뭐 그때 그런 인준에 어떤 여력이 없었을 때니까 풀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식약처장이라든지 벤처부 장관에 대한 거부감이. 네. 문제는 교각서로의 또 다른 의미는 제가 볼 때 아까도 잠깐 우리 이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호남에서 호남 민심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고요. 김희수 낭만 후보자 호남 출신이고요. 네. 호남에서 왜 국민의당이 이 발목을 잡았냐라는 반론, 후폭풍 생길 가능성은 아마 교각사루라는 의미의 저는 중의법으로 박지원 원내대표가 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하나는 안철수 대표가 지금 원래 정저준했던 거는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예요. 네. 네. 오늘 청문회 시작하는데 그렇죠. 그럼 여기를 낙마시켰으면 그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도 낙마를 정말 시킬 거냐? 원래 계산대로면 여기 시켰으면 여기도 낙마시킨 게 맞거든요. 낙마가 될 것이냐 시킬 것이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 전국의 또 다른 핵이 될 것이고 네. 다음 헌법재판소장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헌법재판소장 임명 규정이 되게 이상하게 돼 있어요. 헌자가 몇 번이나 고쳐달라고 국회한테 탄원 호소까지 했었어요.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 이 구절 때문에 새로 임명하면 원래 6년 임기가 보장돼야 되는데 임기가 보장이 안 되는. 그러니까 김희수 소장 후보자도 됐으면 한 1년 반짜리였거든요. 네. 지금 유력한 후보자가 강유련 헌법재판소 재판관인데 강유련 재판관도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지명이 과연 어떻게 될지 그것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 수장님 네. 그러면 이게 하여튼 청와대에서는 어찌됐건 간에 자기들이 뜻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어떤 자기들 주체적으로 어떤 결정이나 글쎄요, 지금 제안을 할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이 사태까지 온 거에 대한 여러 상황들을 곱씹어 보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협치가 부족해서 나온 상황이냐 예.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분명히 들어갈 거고요. 뭐 그 부분이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저도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당의 마음을 좀 더 잡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었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요번에 사태 이제 안철수 대표는 뭐 이제 20대 국회는 국민의당이 결정하는 지금 이 국회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은 비록 지금 헌법소장에 대한 부결로 인해 가지고 대통령이나 여당이 정책 타격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문제는 헌법재판소는 그래도 또 정부와는 독립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8인 체제로 당분간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은 국민의당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헌법소장이 부결됐다라는 거는 지금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호남의 민심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국민의당은 이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라는 결론이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과연 20대 국회에서 국민의당의 존재감, 캐스팅 보트로서의 존재감이 부각이 될지 이것이 완전히 악수가 될지는 뭐 여론의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청와대는 분명히 지금 이번 사태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당에 누가 어떤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잘못된 계산 내지는 아니한 판단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요청을 하겠죠.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우선 이제 그 책임과 관련해서는 어제 의원식 원내대표가 사의 표명을 했는데 이제 의원들이 말려서 일단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뭐 저는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안철수 대표가 들었으면서 국민의당이 자강론적으로 강하게 가면서 야당다운 야당을 보이겠다고 하면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이 부결 사태가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대선에서 지고서 사실은 2선에 물러서 있던 안철수 대표를 전당대회에 결국은 당대표에 도전하게 만든 이유가 뭘까?
이게 만약에 문준영 씨 제보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된 그 일련의 흐름 속에서 머리 자르기 발언과 같은 추미애 대표의 또는 여권의 네. 국민의당에 대한 어떤 그 전방위 압박이 없었다면 과연 국민의당에서 자강론의 목소리가 나오고 그 흐름을 타고 안철수 대표가 전당대회에 나갈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이 전국 전반에 대한 운영의 어떤 그림을 갖지 못하고 우선 손쉽게 국민의당 호남 지역의 그 호남 민심을 일단 그쪽에서 다 가져가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갖고 와야 돼. 라고 하는 생각으로 압박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반작용으로 안철수 체제가 들어서면서 자강론이 갖고 야당다운 야당 보여주다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과정을 다시 복귀를 해본다면 추미애 대표와 집권당이 국민의당을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흡수하려고 했던 데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볼 수 있어요. 네. 어제 사태 직후에도 국민의당한테 책임을 미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국민의당이나 야당 책임이라고 집권당이 얘기하는 한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이 협조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집권당이 보이고 있는 이런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국정 운영으로는 야당의 도움을, 야당의 협조를 받기는 어렵고 상황은 점점 꼬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120석밖에 없는 집권당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일대 국정 운영에 대한 인식의 전환, 틀의 전환을 더불어민주당, 집권당이 책임 있게 해야만이 상황이 풀린다. 네. 그래야 대통령에 대한 부담도 줄여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소장님, 그렇다면 오늘 있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네네. 어제 있었던 이 부결 사태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그걸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서는 지금도 또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국민의당의 태도가 오늘 어떨지 저도 좀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저께 헌법소장에 대한 부결을 처리했기 때문에 조금 더 부드러워질지 아니면 이제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정말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선명한 야당으로서 이번에 확실한 자리매김을 해가지고 강하게 나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봐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그 국민의당에 속해 있는 일부 의원들의 SNS를 제가 쭉 아침에 오면서 봤는데 생각보다는 어제 거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잘못됐다라는 인식보다는 안타깝다라고 하면서도 이제는 당분간은 그런 식의 정치적 노선을 갈 거라는 뉘앙스를 저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선명한 야당으로서의 어떤 존재를 좀 부각하고 이런 글을 올린 걸 보고 오늘 그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것도 녹록치 않겠구나라는 네.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어제 사태 후에 이제 기자들이 청와대에다가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 모임이 지금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 예정대로 할 거냐고 했더니 질문했더니 진짜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잖아요. 물론 책임 있는 답변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그러나 사실 이럴 때일수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일수록 예정에 없었던 그런 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 간의 이 전국 운영을 위한 이 논의 같은 것들이 더 필요한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어떤 경우에도 정치가 난맥상에 빠지면 가장 큰 책임이 여당과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다고 하는 거. 이거 국민들의 인식이 그렇으니까 이 상황을 주도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일차적인 책임도 야당이 아니라 여당한테 있다. 네. 그 책임을 좀 깊이 느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밀어붙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잘못한 겁니까? 집권당 원내 지도부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정말 면밀하게 활동도 하고 작업도 해야 되지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컨팅전시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일이 말하자면 국가 경영이라는 관점에서는 엄청난 사고가 난 거예요. 네.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 여당에서 나온 첫 마디가 야당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건 몰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저는 어제의 이 상황은 입이 10개라도 이건 집권당의 책임이고 네. 더 나아가면 왜 협치를 안 했을까? 네. 네. 대통령이 70%, 80%의 압도적인 국민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밀고 나가면 된다고 안이하게 생각한 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제가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짧게만 저도 좀 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지지가 지금 한 70% 물론 최근에 좀 내려갔습니다만은 70%에 육박하고 있는 대통령 지지 내지는 여권에 대한 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진짜
처음부터 이 정부가 출범한 지난 한 100일 동안 거의 초지일관, 거의 뭐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까지 지금 일컬어지는 정도의 요지부동의 상태를 지금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말하면 국민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에게 좀 힘을 실어달라고 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보인 한국당의 태도만 질타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예. 여야 모두 수십 년 동안 당략 정치 해온 것은 우리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말씀 우선 드리고요.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뭐 야당한테 책임을 묻는 것은 그건 좀 번지수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한국당이 김희수 후보자를 반대한 거 벌써 한 석 달 이상 반대해 왔습니다. 네. 공개적으로 반대해 왔습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바른정당이 반대한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예. 민주당이 찬성한 것도 다 알아요. 그래 국민의당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결국 어제 의총을 열어서 크로스보팅을 당론을 결정했습니다. 각자 알아서 선택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럼 그런 상태에서 민주당이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네, 사실은 며칠 좀 늦춰서 하자고 했던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네. 한 겁니다. 그랬죠. 직권상정해버린. 그렇죠. 직권상정한 겁니다. 예. 그만큼 자신이 자, 있었다는 그리고 얘기 아닙니까? 그때 155표는 확보했다고 하는 것이 네.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155 만약에 이 표가 뭐 147표가 필요한데 150표밖에 안 되는 것 같다. 이겨도 3표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러면 불안해서라도 아마 네. 조금 더 작업을 했을 거예요. 155표를 확보했다고 확신을 하니까 그렇다면 한두 표의 이탈이 있어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밀어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국내로 가보겠습니다. 자, 바리스타. 예, 145 대 145입니다. 절묘한 숫자 같은데요. 그러게요. 정말 절묘하고 아마 여권 입장에서는 얄궂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네. 293명의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뭐 불가피한 이유로 구속돼 있거나 뭐 출장 중이거나 국회 나오기 좀 낯뜨겁거나 이런 몇 분 빼놓고 예. 293분이 나와서 147표, 147표만 있었으면 통과될 건데 딱 2표 차이였어요. 그러게요. 예. 무효표, 기권표도 3표였거든요. 물론 무효표는 부자, 그러니까 반대한다는 부자를 잘못 적었다고 보이니까 그 사람들도 반대한 거로 보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145 대 145 기권 1표, 무효 2표 이렇게 해서 부결이 됐는데 헌정사상 헌법재판소장이 저렇게 표결까지 가서 부결된 게 처음입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인준안이 부결된 것도 처음입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네. 그 지금 인사 특히 사법부 인사에 대해서 너무 독단적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데에 대한 경고. 그리고 좀 이따 우리가 다루겠지만 박지원 그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교각사루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거기에 여러 가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하나는 지금 식약처장이라든지 벤처부 장관 이 두 사람을 너무 여권이 안 쥐고 안 놓으니까 이거에 대한 반대 의사가 여기로 갔다. 뭐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어제 풍경 먼저 볼까요? 국회에서 뭐 표결 발표 나온 순간에 굉장히 재밌었을 것 같은데요. 예상컨대. 예, 그 화면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통탄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자기네들의 어떤 정당의 뜻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반대표를 던지는 거는 국회의원으로서 자유로운 어떤 행태일 수가 있지만 국가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국민과 더불어 안타까움을 좀 표해야 되는데 환호했다 제대로 그다음에 뭐 이렇게 지금 언론에도 나오지만 막 포옹하고 도대체 국가라고 하는 게 이분들에게는 언제 있었는지 또 한 가지 조금만 더 지적드린다면은 지난 우리가 4년 동안 왜 이렇게 국가가 국정이 정말 엉망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본다는 거에 대해서 좀 통탄하고요. 물론 여당도 좀 많이 해가지고 표계산 잘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뭐 여러 당의 입장이 있겠습니다만은 국민의당이 지금 오늘 이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잘했느니 뭐 어떤 존재감을 부각한 게 아니냐. 또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호남에서 지금 어떤 민심이 일어날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지방선거에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네. 왜 이렇게 자꾸 반대만 하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추이를 좀 관망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그 말씀하신 대로 오랜 공백기를 지금 겪고 있는 헌법재판소장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그 순간 뭐 환호를 지르는 것은 저는 별로 예. 제가 보기에도 네.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이후에 당시 야당에서 보였던 태도 뭐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뭐 유독 총 투표수
293표 중 가 145표, 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서 헌법재판소장 김유수 임명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국민의 기대를 철저하게 배반한 것입니다. 네, 민주당은 정말 그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사실 이 두 표 차이, 국민의당이 도와주기 때문에 충분히 될 것이다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직권상정으로 이제 투표에 의결을 했는데 원인을 뭐라고 보시나요? 먼저 말씀하실래요? 글쎄요, 이런 사안들이 보통 발생하면은 여기저기 잘못들이 있죠. 근데 우선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제 집권 여당이 어떤 안이한 태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작용을 했겠지만 저는 좀 전에도 장면에 나왔습니다만은 부결이 선포되는 순간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환호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발목 제대로 잡았다라고 하는 느낌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절대로 환호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의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소장을 두지 못하고 있는 어떻게